아산 시민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19와 경제난으로 연일 얼마나 신경가 크십니까?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시는 의료진과 공무원, 봉사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권,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무능한 정권에게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지 8일째가 되는 그런 날입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번 선거의 중요성, 선거 관련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경찰 인재개발원이 해외 입국자 328명 어제 확인한 숫자입니다. 이분들을 위한 격리생활시설로 제공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월 우한 교민에게 경찰 인재개발원을 임시생활시설로 제공을 하면서 정부는 아산 시민의 분노를 달래는 차원에서 경찰 인재개발원을 일상적인 감염병 격리시설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격리시설을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겠다고도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아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경찰 인재개발원을 격리시설로 추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산 시민과의 사전 협의도 없었고 투명하거나 공정한 선정 절차나 기준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시장에게 포괄적으로 앞으로 여기가 또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정부의 책임자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어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해서 국민의 고유 권한을 위임하겠습니까? 코로나19 관리 차원에서 경찰 인재개발원 활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아산 시민을 무시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조치에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아산 시민에게 약속을 위반한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찰 인재개발원을 격리시설로 추가 이용하게 된 선정 절차와 기준들을 제시해야 하며 당초 2월 격리시설 이용 시 아산 시민과 약속한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추진 상황을 함께 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분은 별도로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정부 측에 항의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뭐 별 뚜렷한 답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진과 공무원,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그런 노고가 한국의 코로나 대응 평가를 국제적으로 높이는 결과가 됐습니다. 진단키트 등 각국이 부여하는 의료 시스템은 사실 이미 과거 정부에서 이루어진 시스템을 이번에 활용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마치 이번 정부의 조치로 모든 대응이 잘 된 것처럼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가 200명이 넘었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과대평가하고 이를 선거에 유리하고자 활용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정부가 하는 일을 무조건 깎아내리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국민에게 겸허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차원의 금품 제공이 우리 지역에서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제대로 확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도탄에 빠진 자영업자와 중소상인, 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을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들을 우선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을 합니다. 다만 채무로 지급하는 것, 모든 가구에 대해서 획일적이고 일시적인 지원을 지향해야 한다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보다는 기존 예산의 적극적인 활용, 경제난 관련해서 근본적인 대책과 임시적 대책의 병행, 취약계층에 대한 좀 더 가중적인 지원을 조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처럼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매표 행위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본연의 예상 집행 원칙을 지키고 정부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달라. 이런 호소를 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아산 갑 선곡에서 벌어진 선거법 위반 관련 조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4월 7일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산시 선관위가 아산시 갑 선거 구민인 신창, 선장, 도고 주민에게 향을 제공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당시 현장에 복귀한 후보가 직접 참석했었는지 여부와 현장에서 이루어진 유인물 배포와 상대 후보 비방 등 향 제공 이외의 위반 사항도 포함하여 조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석했다면 후보자 본인이 참석한 이유와 현장 비서의 언행과 역할, 모임 전 사전 협의 여부, 향응 제공자와의 관계 등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17대 총선 당시 복귀한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임기 중 중도 하차했던 사실을 상기하면서 이 같은 선거법 위반 행위로 소중한 유권자의 선택에 혼선을 주거나 공정해야 할 선거판을 불법, 탈법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결코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 세무서의 원도심 이전과 관련해서 다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 세무서 유치는 분명히 정부 차원의 조치로 국세청장과 당시 행정안전부의 결정으로 유치가 되었고 저로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지역 출신으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사실상 결정이 된 이후에 지역 주민들과 기업인들께서 함께 서명운동을 한 것도 결코 과소평가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원도심의 입지를 결정하지 못했는가 당시에 하는 질문의 답은 당시 시장이었던 복구부가 해야 하고 단순히 적절한 가격에 부동산이 없어라는 답변은 국회의원이 한 일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시정의 흐름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원 후보는 아산 세무서의 원도심, 특히 온천지구 개발 이전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한 위치를 미리 정해놓고 정부기관을 오도록 하는 경우 오히려 이런 세무서라는 기관 이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세무서 이전을 위해 어떤 판단과 어떤 편의제권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이전 시기나 방법 등이 용이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도 힘을 모아서 잘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소득주도 성장 등 잘못된 경제정책 시행으로 국민 경제를 도탄에 빠뜨린 문재인 정권 3년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실패해서 설상가상으로 경제를 더 나락으로 떨어뜨려 놓은 그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노력으로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것을 마치 문재인 정부의 공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닥칠 경제 불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 난국을 타개하려면 문재인 정권에게 따끔한 경고를 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묻고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려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 과반 이상의 의석을 몰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바꿀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견제는 새로 구성되는 21대 국회밖에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지역별로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이 나라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의 선택입니다. 아산 시민 여러분의 올바른 현명한 선택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맙습니다.